작업할 때 사용되는 모든 저울은 정기검사의 대상입니다. 저울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년에 한 번, 매 짝수 연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정기검사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전기식 지시저울의 검사 방법입니다. 정기검사는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구조검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울의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평계가 파손되어 있지는 않은지, 0점 조정 장치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또 명판에 표기되어 있는 최대 용량, 검정 눈금, 기물 번호 등 저울의 신분증인 명판의 표기사항도 체크합니다. 또한 검정 합격 필증과 정기검사 합격 필증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렇게 구조검사를 마쳤다면 다음은 오차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준비사항은 바람이 적고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테이블에 저울을 설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울의 수평을 맞추고 지시값의 0점을 확인합니다. 분동의 산화 방지를 위해 반드시 흰 장갑을 착용합니다. 이번엔 필수 장비인 분동을 준비합니다. 분동은 정밀도에 따라서 F1급 이상의 세트 분동과 M1급의 세트 분동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반드시 2년 이내에 교정을 받은 분동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저울의 값으로 오차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3등급 저울의 경우로 보면 검정 눈금수가 500 이하인 구간에서 한 곳을 정하고 500에서 2000 이하인 구간에서 한 곳, 그리고 2000 이상인 구간에서 한 곳을 측정점으로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준비된 저울의 등급은 3등급입니다. 최대 용량은 30kg, 검정 눈금은 10g입니다. 이 세 개의 값을 저울별 사용 오차표에 대입하면 1kg, 20kg, 30kg의 측정점과 플러스 마이너스 10g, 20g, 30g의 사용 오차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측정점인 1kg의 분동을 저울의 중앙에 올리고 눈금이 안정되면 지시값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번엔 2차 측정점인 20kg 분동을 올리고 지시값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30kg의 분동을 올리고 지시값을 기록합니다. 세 개의 오차값이 모두 사용오차 범위 안에 들어야만 정기검사 합격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하나의 값이라도 사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검정 합격 필증 또는 정기검사 필증을 제거하고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합니다. 저울의 정기검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기검사의 마지막 단계는 계량 종합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것인데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정기검사는 요금형 전기식 지시 저울입니다. 저울에 지시된 중량값을 기초로 상품의 가격을 계산하는 저울인데요. 정기검사의 방법은 앞서 살펴본 일반 전기식 지시 저울과 거의 동일합니다. 명판의 기본 표기사항들을 확인하고 검정 합격 필증과
정기검사 합격 필증의 부착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계량값의 위조 혹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봉인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합니다. 오차 검사는 등급, 최대 용량, 검정 눈금 값을 체크해 저울별 사용 오차표에서 세 곳의 측정점과 사용 오차 범위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 저울의 최대 용량은 6kg과 15kg, 검정 눈금은 2g과 5g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최대 용량을 갖는 복수 눈금값 방식의 저울은 반드시 검정 눈금이 바뀌는 구간을 포함해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차 측정점인 1kg의 분동을 올린 후 지시값을 기록합니다. 6kg의 분동을 올리고 지시값을 기록합니다. 15kg의 분동을 올리고 지시값을 기록합니다. 한 개의 측정점에 오차가 발생했지만 사용 오차의 범위 안에 들었으므로 정기검사 합격 필증을 부착합니다. 이 저울은 재래시장이나 수산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접시 지시 저울인데요. 계량값을 조작하기 위해 스프링을 자르거나 눈금판을 교체하는 등 저울의 변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봉인의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울의 앞면에서 최대 용량과 검정 눈금, 기물 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0점 조절 장치인데요.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평계의 바늘이 흔들리는 상태로 수평을 조절합니다. 이제 오차 검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차 검사에 필요한 세 가지 항목을 확인합니다. 등급은 4등급, 최대 용량은 2kg, 검정 눈금은 10g입니다. 이 값을 저울별 사용 오차표에서 대입하면 100g, 1kg, 2kg의 측정점과 사용 오차 범위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차 측정점인 100g의 분동을 올리고 저울과 눈높이를 맞춘 후 바늘이 안정되면 지시값을 기록합니다. 2차 측정점인 1kg의 분동을 올립니다. 3차 측정점인 2kg의 분동을 올립니다. 각각의 분동값과 지시값의 차이를 계산해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귀금속 상점에서 많이 쓰이는 2등급 또는 3등급의 정밀저울. 과연 이 저울의 정기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밀저울의 검사 방법 역시 동일한 과정입니다. 명판의 기본 사항들을 확인하고 검정 합격 필증과 정기검사 합격 필증이 잘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평과 0점을 맞춘 후 분동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정밀저울의 경우에는 분동의 정밀도가 높은 F1급 이상의 세트 분동을 사용합니다. 이제 오차 검사의 세 가지 필수 항목을 확인해 저울별 사용 오차표에서 측정점과 사용 오차를 찾아야 하는데요. 측정점은 5,000과 20,000을 기준으로
3개 구간에서 측정됩니다. 해당 측정점에 분동을 올려 지시값을 측정해 볼 텐데요. 매우 작은 값에도 반응하는 정밀한 저울인 만큼 분동을 다룰 때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시값도 눈금이 충분히 안정된 후 기록합니다. 모든 측정이 끝나면 분동값과 지시값의 차이가 사용 오차의 범위 안에 드는지를 확인해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상점에서 사용되는 판매용 저울들의 정기 검사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야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량이 좀 더 큰 저울들의 정기 검사 방법을 살펴봅니다. 최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서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저울의 정기 검사 방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저울의 경우에는 종량제 기기의 아랫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저울의 정확도를 측정해야 하는데요. 검사에 앞서 음식물 쓰레기 함을 제거하고 환기와 청결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구조 검사와 오차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명판의 표기 사항을 확인하고 등급, 최대 용량, 검정 눈금을 체크해 저울별 사용 오차표에 대입합니다. 각각의 해당 분동을 저울에 올리고 지시값을 기록합니다. 분동값과 지시값의 차이를 사용 오차와 비교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요. 3개의 오차값이 모두 범위 안에 있어 이 저울은 정기검사 합격입니다. 저울의 크기는 커졌지만 정기검사의 기본 방법은 똑같은 방식인데요. 다만 분동의 질량값이 크기 때문에 검사 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2015년)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10톤 미만의 대형 저울은 정기검사의 대상인데요. 대형 분동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울의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명판의 표기 사항들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차 검사의 필수 사항인 등급, 최대 용량, 검정 눈금 값을 확인합니다. 3등급의 최대 용량이 1000kg, 검정 눈금이 500g이면 저울별 사용 오차표에서 10kg, 500kg, 1000kg의 측정점과 이에 해당하는 사용 오차 범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차 검사 방법은 3개의 측정점과 지시값의 차이를 산출해 사용 오차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른 저울들과 동일합니다. 대형 저울은 분동의 질량값 때문에 지게차나 크레인을 이용해 분동을 올리게 되는데요. 지게차나 크레인 등 운반이나 조작에 필요한 실비는 정기검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계량검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6가지의 주요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저울의 크기가 달라져도, 저울의 정밀도가 달라져도 정기검사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저울의 정확도를 높이고 당신이 측정하는 저울의 눈금이 상거래의 믿음을 만듭니다.